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유학원, 우리 에듀케이션 한국지사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국제사립학교를 갈까요? 아니면 공립에서 무상교육 할까요? 이게 항상 좀 충돌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뭐 이렇게 누가 정답을 내려줄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저희가 풀어드릴 수 있는 부분, 마지막 팁, 큰 혜택 하나를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 캐나다의 자녀 무상교육이라고 하면 뭐 익히 들어서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자녀 무상교육은 부모님이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면, 유학을 하면 그 자녀들은 무상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공립학교에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이제 영어가 익숙치 않으면 컬리지 어학당을 보통 가죠. 컬리지 어학당에 가서 무상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상관없이. 컬리지 어학당의 학비는 보통 1년에 한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래요. 요걸 한 1년 정도 하고 나면 이제 본과를 입학할 수 있는 영어 수준이 되고 컬리지 어학당의 특정 레벨을 마치면 이제 본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컬리지 본과를 가게 되죠. 컬리지 본과의 학비는 1,800에서 한 2,000만 원 정도에 되는 학비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 자녀를 유상교육, 돈을 주고 유학을 보내면 돈이 얼마나 드냐? 자녀가 1년에 학교 학비가 한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다 그냥 1년에 1,700만 원 정도의 학비다. 그래서 자녀 학비나 부모 학비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균일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자녀가 이제 2명이다. 그러면 1,700만 원이 2명 드니까 3,400만 원의 학비가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유학을 하면 한 1,800만 원 정도 내고 학기를 가면 다 무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무상교육이 얼마나 비용적으로 혜택이 있는 겁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녀 무상교육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겠죠. 특히나 컬리지 본과 2년, 보통 2년제를 많이 가시는데요. 2년제를 졸업하고 나면 졸업 후 취업비자를 3년 줍니다. 이게 PGWP라고 하는데 이 PGWP를 3년짜리를 받으면 이때도 무상교육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학비는 사실은 한 3년 정도 내면 무상교육은 한 6년 정도 받게 돼요. 그래서 한 3년 이상 보통 유학을 하게 되면 1억 정도의 학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유리하죠.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됩니다. 어머님이, 엄마가 공부하느라 조금 고생하는 면은 있겠지요. 하지만 절감되는 학비는 사실은 엄청납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에도 부모님이 공부하는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 애 유학하러 갔는데 엄마가 동반하러 갔단 말이죠. 나는 하루 종일 뭐해? 영어도 배우지 뭐. 이런 목적으로 무상교육도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1명인 경우에도 무상교육 숫자가 늘어나는데 2명 이상이면 뭐 자연스럽게 당연히 무상교육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캐나다의 자녀 무상교육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중학교 2학년 이상, 중2, 중3 정도만 되더라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만약에 중2, 중3 친구가 조기 유학을 하겠다. 돈을 내고 학교를 가겠다. 자, 어느 학교를 선택하면 좋습니까? 라고 상담을 시작하게 된다면 사실은 일반적인 공립학교보다는 국제사립을 추천하게 됩니다. 좀 설명해 볼게요. 저학년은 상관없어요. 저학년은 무상교육이 최고 좋습니다. 공립학교 가도 돼요. 이건 전혀 뭐 굳이 돈 내고 비싼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중2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이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이걸 만약 조기 유학 상담을 한다고 전제를 하고 설명을 해보면요. 영어를 잘하는 친구는 사립학교, 좀 비싼 사립학교, 공립보다 조금 더 비싼 좋은 사립학교 혹은 좋은 학군에 있는 공립학교를 추천하는 게 당연합니다. 학비를 고려해서 경쟁력 있는 사립, 공립보다 크게 비싸진 않지만 시설은 매우 좋고 환경도 매우 좋은 사립학교를 추천하는 게 맞고 아니면 학군이 정말 좋은 공립학교 이런 학교를 추천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영어를 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때 영어 잘하는 거는 내신 영어를 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영어 수준이 되느냐 현 또래와 비슷한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지 못하면 국제사립을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요. 캐나다는 9학년은 한국으로 따지면 중3입니다. 중3. 9학년부터 고등학교가 되는데 그래서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고3까지 4년 동안이 고등학교예요. 이 4년 동안 고등학교 중에
졸업 학점제에 따라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학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더 따라 붙는데 그게 뭐냐? 캐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고3 영어 과목을 반드시 수료해야 돼요. 그 점수도 대학 갈 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요건입니다. 그런데 고3 영어를 패스하려면요. 고2 영어를 패스해야 되죠. 당연한 선수 과목 제도가 있으니까 고2 영어를 패스하려면 고1 영어를 패스하거나 여기서 이제 ESL, English for Second Language, 그러니까 영어 국가가 아닌 곳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영어를 제2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배울 때 필요한 교양 영어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총 5단계가 있어요. A, B, C, D, E. 한국 학생들이 중2, 중3인데 레벨 테스트를 보면 대체적으로 레벨 C를 나옵니다. 영어를 잘하면 레벨 D 나오는 거고 좀 못하면 B 나오겠죠. 근데 레벨 C를 받게 되면 레벨 C, D, E 그리고 11학년 영어, 12학년 영어를 해야 되는 거죠. 총 5학기가 필요하게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 중2를 1학기를 끝낸 친구가 9월 달에 캐나다 유학을 가게 되면 중3 1학기가 시작이 돼요. 한국보다 한 학기 점프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한국에서 중3 1학기를 끝낸 친구는 캐나다에 가면 고1 1학기가 시작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아직 중2니까 중3이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학기를 점프해서 캐나다에 시작하게 되면 남은 학기가 얼마 없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만약 중3을 끝내고 캐나다에 가게 되면 고1 2학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졸업학기까지 남은 학기가 5학기밖에 없는 거죠. 공립을 가게 된다면. 따라서 학점을 다 갖추지도 못할 걱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영어 조건을 충족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사립을 가라라고 추천드릴 수밖에 없어요. 국제사립 가면 뭐가 좋은데? 캐나다 학생 한 명도 없는 국제사립인데 유학생들과 거기 이민자의 자녀들끼리 모여서 공부하는 이런 학교인데 거기를 왜 가? 국제사립은 1년이 4학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여름방학까지 포함하면 5학기 제도거든요. 그래서 1년에 공립이 8과목을 듣는 반면에 국제사립은 최소 12과목 정도를 패스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립보다 한 학기를 더 하는 개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학기를 마칠 수 있으니까 물론 한 학기에 듣는 과목 수는 적지만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과목을 패스할 수 있냐를 넣고 따지면 국제사립이 공립보다 1.5배 많은 거죠. 특히나 공립을 가게 되면 한 학기에 영어 한 과목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제사립을 가면 1년에 4학기 혹은 5학기까지 들을 수 있는데 이게 모두가 영어 과목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이면 5학기를 패스해버릴 수도 있다. 영어 과목을.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늦은 유학, 늦은 조교학을 가는 학생들에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국제사립을 가서 영어를 패스 혹은 선수 과목을 빨리 마무리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고민해보자. 대입을 고민해보자. 혹은 공립으로의 전학을 고민해보자. 이렇게 추천하는 게 맞는 거죠. ESL 수업 마치는 기간이 절대적으로 짧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제가 이거 잠깐 치울게요.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기 유학으로서는 당연히 국제사립을 추천해야 되는데 자녀분이 상황이 어떻쿵 저떻쿵 해서 둘이서 셋이서 유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또 부모님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자녀 무상교육을 해야 되는 가정이 있고 첫째는 이미 나이가 찼고 중2, 중3, 고1이고 그러면 이거 무상교육을 하자니 고1 첫째가 걱정이고 첫째한테 맞추자니 무상교육이 의미가 없어지고 이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원래는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첫째는 유상으로 국제사립을 보내고 엄마가 공부하면서 둘째, 셋째 무상교육 하세요. 그러다가 첫째가 영어가 다 마무리가 되면 한 1년 하면 마무리되면 그때 공립으로 옮기시죠. 이렇게 추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는 가정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비가 더블로 드니까. 그죠? 그런데 조기 유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원래 국제사립을 갔다가 영어가 완성이 되면 공립으로 전학 가라. 전학을 현지에서도 많이 갑니다. 영어가 마무리가 되면. 요 과정을 추천을 드리는데 반대로 아니요. 저는 아직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 그냥 공립 갈게요 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2년 뒤에 국제사립에 옵니다.
아, 막상 해보니까 영어도 안 됐고 학점 취득도 안 됐고 점수도 안 나와가지고 이걸 따라잡을 수 있는 학교 국제사회부로 다시 전학 오는 경우가 빈번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조금 풀어볼까 해서 몇 년 공을 들여서 국제사립학교와 사설어학원에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조금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이걸 풀어낼 수 있는 과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녀 무상 교육인데 부모 무상 교육이라는 걸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도 캐나다 넘버원 유학원인데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국제사립학교를 입학해서 공부를 하면 오히려 부모님에게 ESL 학원을 1년간 무상교육을 해봐 드릴까 합니다. 자녀가 국제사립학교를 등록하고 부모님이 1년 어학을 공짜로 배워라 하는 거죠. 부모님이 어학을 등록해서 자녀를 무상교육 할 수도 있지만 이걸 반대로 해라. 왜? 첫째가 지금 늦은 유학이란 말이지. 그래서 영어를 빨리 따라잡고 캐나다 커리큘럼에 맞춰서 학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빨리 만들어주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국제사립학교를 입학하면 부모님이 결국은 컬리지를 가서 무상교육을 할 거니까 컬리지 입학을 위한 어학당 대신에 어학당의 역할을 똑같이 진행하는 ESL 학원을 1년간 무상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려 보겠습니다. 당연히 뭐 출결은 하셔야 되죠. 뭐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고 이거 안 됩니다. 반드시 다 가야 된다. 지각하면 안 되고 결석하면 안 되죠. 그래야 부모님 무상 교육이 계속 유지되는 조건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1년 어학을 마치시면 이제 컬리지 패스웨이라고 그래서 이 어학원과 연계되어 있는 컬리지에 입학할 수 있는 패스웨이로 바로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나 아니면 컬리지에 입학할 수 있는 영어 수준이 도달해서 영어 시험을 보셔서 그 시험에 패스하실 수 있을 겁니다. 1년 어학을 마치시고 어학당 대신에 하는 거죠. 컬리지 본과에 입학을 하세요. 그러면 첫째는 이제 영어를 정복하고 공립학교로 전학 가서 무상교육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 무상교육으로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부모 무상교육으로 시작해서 자녀 무상교육을 해라. 그러면 부모님 어학원 학비는 면제되니까 1년에 한 1,500만 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자녀가 둘이냐, 셋이냐, 넷이냐에 따라서 뭐 유불리가 조금 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첫째를 위한 방식은 확실한 거죠. 첫째가 대입을 잘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결국 영어를 빨리 정복하기 위해서, 혹은 고등학교 졸업 조건을 빨리 잘 갖추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에듀케이션이 TO를 30명 확보했습니다. 25년 11월부터 모집을 시작했고 이게 첫 홍보 영상입니다. 이건 사실 대대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저희가 왜 TO가 30명밖에 없으니까요. 따라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에듀케이션으로 연락 한번 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학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정이 있고 학비 절감이 안 될 수 있는 가정이 있어요. 우린 어차피 1인 유학이야. 자녀 한 명만 데리고 갈 건데 그러면 자녀 국제사립학교 보내고 엄마가 무상교육 1년 받다가 그 다음에 체인지하면 학비 절감되고 자녀 학교 잘 가고 대학 잘 가고 학점 잘 받고 이건 베스트 모델. 자녀가 2명 있는 경우는 시도해 볼 만합니다. 이거 진짜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자녀가 3명 있는 경우에는 요거는 고민돼요. 왜냐하면 첫해 자녀 3명의 학비를 다 납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녀가 3명 있는 가정에겐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1명이나 자녀가 2명 있는데 첫째가 중2 이상, 중2, 중3, 고1이다. 이러면 사실은 요 플랜이면 현재 하실 수 있는 고민을 얼추 다 해결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12월 6일 우리 에듀케이션에서 올해 마지막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캐나다 유학이민 박람회라는 타이틀로 캐나다 무상교육을 위한 컬리지 그리고 캐나다 조교학을 위한 학교들을 초대해서 박람회를 진행해요. 박람회 오시면 저하고도 바로 상담을 하실 수 있고요. 박람회 오시면 아무래도 좀 유학 수속에 대한 혜택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평일에 시간이 되시면 우리 에듀케이션으로 방문 주셔도 괜찮고 유선 상담도 가능합니다. 근데 시간이 되신다면 박람회에 오셔서 저희와 그리고 학교 담당자 동시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결정을 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 무상교육, 부모 무상교육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에듀케이션으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